네,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 수요일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3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Bless you. 네, 고맙습니다. 시장 네. 좋죠? 시장이 날씨만큼이나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좋죠? 날씨가 쨍쨍해지니까 시장도 다시 쨍쨍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가 네. 단숨에 2,500선 뚫고 2,525, 코스닥이 1.4% 상승 726 이렇게 갔네요. 기관이 많이 샀네. 네. 외국인은 오늘도 파네요. 네, 외국인은 팔아도 오릅니다. 왜 파는 거야 이거? 물어볼까요? 네. 자, 한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팔까요? 때 되면 들어옵니다. 네. 때 되면 들어와요? 네. 그때가 언젠지. 대외 변수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실적, 그러니까 수출의 어떤 좀 변화가 잘 나올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면 좀 들어올 것 같고 아직은 뭐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막 명확하게 다 완벽하게 우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특정한 포지션을 잡으면 좀 연속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똑같이 만약에 밸류적인 매력도가 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매력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108에서 90대로 90대 후반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안 떨어졌잖아요. 정치적인 리스크를 논외로 치면 거의 안 빠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요? 네,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은 환율을 보고 그 국채에서 봐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어저께 발행한 게 오늘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빠진 거 완전 뒤집어지고 조금 더 붙은 건데 미국이 대충 2%였는데 국채나 환율 그 달러나 이런 거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거에 영향을 받는 한국이나 다른 쪽에 대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넘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중국 빼고는 아시아 시장을 다 팔고 있다고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일단 아시아 시장이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초반에 니케이 2% 갈 때 좀 서운했는데 시간 갈수록 좀 키를 맞추기는 했네요. 환율은 1,421원 30전 이렇게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상승은 좀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상승이죠. 오프닝 벨 때도 얘기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괴롭히기에서의 의견 철회. 네, 계속 비난은 하겠지만 어쨌든 자르지는 않을 거다.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트루스 소설에 적어놓은 걸 보면 그렇지 않았죠. 내가 자르면 받아들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거의 깡패죠. 네, 그런 사태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협상. 베센트 장관이 이제 중국과의 이런 어떠한 스탠스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뭐 최종 합의까지는 몇 개월 걸리지만 어쨌든 조금 뭐 좋아지는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제 미국 대사관 대변인도 뭐 괜찮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이 그런가 보다. 관세 얘기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은 상황이다가 이제 뒤에 파월이 연준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것들을 좀 사라지게 만들면서 2차 랠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니 지수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전일의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오늘도 아마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아쉬워요. 하지만 또 떨어질 땐 또 우리가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보면 오늘 상승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4일부터 또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스토리가 좋게 나온다면 한 번 정도는 또 2,600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2,600은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네, 똑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4월 2일 날 주가를 항상 비교하는데 4월 2일 주가를 넘어섰어요. 4월 2일이 2,505였고 4월 1일이 2,520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둘 다 넘은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냐? 중국에 대한 관세가 100% 생각을 한 사람이 미국 사람 말고는 미국 백악관 말고 아무도 모를 때. 우리는 그때로 돌아간 거거든요. 물론 환율이 좀 도움이 됐어요. 그다음 1467이었고 지금 1421이니까 이게 도움이 됐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우리가 아웃퍼폼 할 수 있는데
골고루 봤을 때는 그 정도 돌아갔으면 선방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리즈너블한 섹터마다 다른 게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갔고 만약에 진짜 그 잘 되고 있는 것이 1년 뒤가 아니고 3개월, 6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비저빌리티만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더 갈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뭐 2,600 근처에 트라이 해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반도체하고 뭐 자동차 이런 쪽이 만약에 가면은 제약하고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는 건데 그걸 믿느냐? 그게 3개월, 6개월 오는 거냐? 지난한 시간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마치 3주가 될 것처럼 땡겼다가 아니면 다시 또 토해낼 수 있고 그런 시나리오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내일은 또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 봐야죠. 예.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네. 발언을 바꾸면 되게 이상한 사람 돼요.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어. 뭔 소리야. 맨날 바꾸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느낌. 왜냐면 지금 강도가 그 채권이라는 약점이 들통난 다음부터는 네. 강도가 굉장히 얕고 강하게 압박을 하더라도 약간의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바로 선회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을 벌써 2번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약발이 안 먹힐 겁니다. 시장에서 얘가 이렇게 으르렁해도 그러니까 못 무는 개구나 이걸 아는 순간부터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개가 있는데 막 으르렁거리면서 날 물 것 같을 때나 무서운 거지. 으르렁거리는데 안 물면 얘를 왜 무서워해요? 그냥 짖나보다 이러고 가는 귀여워하겠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그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아마 주변에서 엄청 뭐라 그럴 거예요. 정신 차려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막 이렇게 막 뒤집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중국이랑 어느 정도 뭔가 얘기를 하다가 중국이 또 이제 상무부나 이런 데서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스탠스를 요인을 줘서 그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뭐 이전처럼 나 갑자기 관세 또 200%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스탠스를 바꾸려면은 지금은 어떠한 좀 빌미를 줘야 돼요. 왜냐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은 헤더잖아요. 헤더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진짜 신뢰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수도 이거를 연달아 막 좀 급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전처럼 뭔가 해도 약발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엄청 뒤집으려면은 어떤 좀 트리거가 필요할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전보다는 덜 피곤하게 보실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쫄았습니다. 완전히 쫄았고 쫄은 것이 들통났고 CR이 안 막힐 수 있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과거 10% 7% 움직이던 것이 이제 2~3%로 진폭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좋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미국장을 보면서 좋았던 거는 오늘 잘 보셨어요?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S&P하고 그 필반이 다 비슷하게 올랐어요. 맞아요. 다 2.3%, 2.5% 뭐 거의 차가 없이. 이거는 보통 엇갈릴 수 있는데 다 같이 올랐다는 거는 이제 장을 좋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를? 네, 장을 좋게 보는 시나리오로 저는 봐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먹는 거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이 방어줘야 되는데 그게 오늘 빠졌다든지 안 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다 골고루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네, 다 뭐 가릴 것 없어요. 약간 장.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한국도 좋은 거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상당히 좋게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같이 비슷하게 그 상순위로 올라가면은 이건 장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아직 안 끝났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약간 차가 나다가 그는 키 맞추기 한다는 거는 빠른 순환맥 끝에 갈 데 없네? 다 골고루 사야 되겠네?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지수의 약간 섹터별 차이가 상당히 무뎌지면서 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 작은 박스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더 스텝 바이 스텝 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내일 모레 다 바로 2,400, 2,590에 갈지 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전보다는 폭이 좀 충돌이 좀 적으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네. 자동차님께서 오랜만에 아침부터 편한 하루네요.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드가님이 발사해주셨고, 유자님, 삐님, 대방양복님이 날씨 쨍쨍쨍, 탈감님이 동무형 변압기 좀 고쳐주세요. 땡땡땡. 아이고. 카르페디엠님이 좋아요 날씨처럼 땡땡땡. 네. 성김님이 제와피.
네, 혜연이님이 밖에 날씨 좋은지 모르겠다. 왜냐면 자기 이제 지하 사무실에만 계셔가지고 날씨 좋은지를 모르겠다고 말씀. 살짝 한번 나갔다 오세요. 네, 소울님님께서 이번 주는 명행 3승 응원. 오늘 리가캠 잘 갔나요? 네. 잘 가던데요? 올랐을걸요? 1.16. 뭐야 이게? 저는 뺐잖아요. 없으니까. 뺐구나. 네. 1.16이면은 한미 반도체를 샀어야 되는데 그거 한미 샀어야 되는데. 반도체. 알겠습니다. 네. 자, 땅비리님도 들어오셨고요. 망고님, 원라이트님, 알보칠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 일단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큰 그림.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지수만 딱 보고 2,500만 넘어가면 내가 판다. 2,500이 저요. 가지고 있다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2,500. 요거 못 뚫어. 2,500 넘으면 난 팔 거야. 근데 오늘 2,525가 됐어요. 네. 마음이 바뀌어요. 좀 더 갈까? 조금만 더 가볼까?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트럼프 중국? 이거 뭐 지금 해결?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또 갔잖아. 그렇지. 내일 모레 하지. 같은 변수를 보고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더 바뀌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요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챙겨야 되는 구간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질문도 그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네. 2,500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2,600 못 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파는 거는 저는 이제 2,500 이상에서는 지수를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수 ETF들은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가 2,200대까지 떨어졌다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사신 분들은 수익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8% 이상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수 산 거는 당연히 뭐 몇십 프로 수익이 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2,500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고 그다음에 2,600을 못 넘을 거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600을 넘을 정도로 코스피가 올라갈 정도면 나스닥이 다시 상승 전환에 대한 추세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내일 있을 뭐 관세익이 너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도 한 방에 한 큐에 협상이 잘 진행이 돼야 되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걸 트럼프 1기 때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적당한 구간에 왔을 때는 현금화를 저는 해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근 본부장님. 네, 미국이 더 유리합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은 지금 4월 1일, 2일 제가 4월 1일, 2일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1일 날이 가장 높았고요. 미국은 4월 2일이 높았어요. 어쨌든 그때 정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거의 안 빠지고 올랐잖아요. 미국은 지금 거의 7% 빠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8%에서 아웃퍼폼한 거예요. 지금 보름 정도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의가 잘 된다는 게 바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요? 미국이 더 많이 오르겠죠. 아니면 중국이 더 오르거나. 그래서 한국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아까 앞에 말하고 충돌하는 것 같지만은 한국이 바닥을 다져서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일 빠지더라도 이게 다시 2,300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만약에 그 요인이 올라가는 게 미국과 중국의 컴프로마이즈 개념으로 간다면은 그쪽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쪽이 7%, 8%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먼저 아웃퍼폼하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 먼저 들어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환율이 더 내려가거나 우리 추경 한 30조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 우리만의 고유로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섹터보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사는 데 있어서 지금 현금이 10%밖에 없다. 10%가 아니라 현금이 50%다. 이러면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금이 이미 15%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다 태운다 여기서? 더 태운다? 이거는 조금 타이밍적으로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2,500선이 네. 기술적인 반등에 어느 정도 상단 구간이 왔다는 거는 인정? 오늘까지, 그렇죠. 오늘까지 정보만 가지고는 그럴 수 있다. 내일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다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 거 화면이 나오나요? 그냥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요거 딴지 거는 거 아니에요. 네.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어서 매도를 때리려면 무조건 여기서 주웠어야 돼. 무조건. 근데 대부분 4월 전에는 거의 이쪽 부근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선에서 잘해봤자 거의 본전이야. 네. 아니면 아직도 아니면 마이너스. 약수익이거나 어쨌든 뭐 그렇게 뭐 네, 그래서 이걸 왜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하창 본부장님한테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지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도 ETF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본전이거나 혹은 약수익이거나 아직도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 기술적인 매도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오르는 종목들의 구성인데 네. 오늘 보면 사실은 지수가 1% 뭐 넘게 올랐다고 하지만 오르는 거 봐봐. 에코프로 머티, 한미반도체, SDDI, 표스코 퓨처엠, 두산, NC소프트, LG이노텍,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포션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떨어진 거는 오히려 조방변.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네. 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렇게 많이 그동안 최근에 잘 갔던 애들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에 오늘 올라갔던 구성의 그 요소들이랑 지수의 지금 구간이랑 생각을 했을 때 이제부터 슬슬 매도를 때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의 포트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지수가 위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많은 분들이 포트상으로는 안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그거는 이제 이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을 잘 안 하셨거나 그거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거를 오케이.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네. 만약에 그럼 제가 지금 말한 상황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네. 그래도 그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권이어도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조정. 그러니까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저는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대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응을 잘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뭐 본전권에 있으신 분들 본전권에 있으면 팔면 안 되나요? 본전권에서 또 안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들면 현금화를 해놓는 게 맞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얘기가 다른 질문으로 해드리면 어떤 얘기냐면은 지수가 2,800 왔어요. 나 지금 본전인데 그럼 팔아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2,800이든 1,900이든 2,000이든 더 안 올라갈 것 같으면 현금화를 해놓는 게 맞는 거죠. 왜? 주식은 그 위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위치에서 더 안 올라갈 것 같으면 한번 팔았다가 더 밑에서 사면 그게 나머지가 수익으로 되는 구간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타이밍을 잘 못 잡았거나 지금 현재 상황이 더 크게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지수 상관없이 팔아 놓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또 현금 없어가지고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사면 돈 버는 거 알지만 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갔었던 기회나 타이밍이 틀렸으면 위치 상관없이 내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으면 나와 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투여가 가능한데 내가 마이너스로 간 순간부터 내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손실을 확정짓고 새로운 거를 포트를 짜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기대 수익률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머스트로 들어가야 되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먹을 것도 크게 못 먹어요. 왜? 내가 이만큼 올랐을 때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만 내가 본전이 된다는 그 본전 심리가 생겨버리면 길게 끌고 갈 것도 못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요거 손절했는데 다음번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다음번에 많이 떨어져도 많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권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걸 조정을 해놓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을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뭐 원활하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살 필요 없죠. 왜냐면 그건 올라간다는 소리니까.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임팩트 딱 주고 해소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걔가 관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봤다라는 거는 그
컸던 임팩트가 더 크게 나올 확률이 그건 적다. 그런 부분에서 임팩트가 그 단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사태 자체가 완벽하게 빠르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남들이 이제는 뭐 2600, 700 가겠지 할 때 한번 정리 또 해놓으면 훨씬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전에 2600대에서도 제가 비중 조절 그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결국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남들이 막 3000 부르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클 때는 저는 비중 조절 해놓는 게 맞다고 봐요. 기계적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네, 돈을 버신 사람은 당연히 이익 실현할 수도 있죠. 근데 돈을 못 번 사람은 이익 실현이 없으니까 헷갈리잖아요. 현금이 많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사고 뭘 안 사는 거잖아요. 올라온 거 중에서 이익 실현 받은 거, 그 조선하고 방산하고 변압기 이렇게 있는데 조선하고 방산하고 변압기가 어제 오늘 어떤 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좀 그러기도 하고 뭐 또 특정이 많이 났잖아요. 잘 보세요. 4월 2일하고 주가가 비교해 보세요. 조선 방산 변압기가 다 대창 올랐어. 오늘 이익 실현 해봤자. 그러니까 그 종목은 그 섹터는 말이죠. 자기가 길게 그 펀더멘털 관세랑 무관한 건 아니지만 관세 조금 있고 3개월 이렇게 해결된다면 길게 보시는 입장을 하면은 조방변 중에서 자기가 이제는 근데 조방변을 다 하는 것보다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혹시 튈 수도 있으니까 자동차나 이런 쪽에 한쪽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동안 피해를 봤던 종목이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요거 그룹을 나눕시다. 조방변에서 조방변을 다 하진 않고 한두 개를 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를 안에 6개월 가져간다면 조정받을 때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샀는데 아니면 이익을 별로 못한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샀잖아요. 최근에 샀거나 오늘 샀거나 했으면 그건 갖고 가세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조방변 중에서는 한두 개 정도로 압축을 할 때 그거는 당장에 내려갈 수 있어요. 6개월 가져가고 이거는 관계 없으니까 그 관세가.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망가진 종목이 지금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심리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더 먹으려면은 반도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갖고 가는 게 낫죠. 갖고 가는 게 맞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이걸 컴비네이션 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아웃퍼폼하기가 이제부터는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트레이딩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 방정식이 세 개 있죠. 왜냐면 이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절대주가 뭘 잡더라도 그냥 쭉 한 10% 가면서 2650까지 이번 달 말에 다음 달 아니면 대선 끝나기 전에 2650까지는 쉬워합니다. 어느 섹터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산 종목이 팔딱팔딱 뛰는 거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는 일부 갖고 있는 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많이 먹은 쪽 조방변에서는 이익 실현했으면 3개, 4개 있으면 1개나 2개 정도를 압축하되 그거는 한 6개월 더 길게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가져가고 이렇게 컴비네이션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한국의 이 주식이 내가 아까 좋게 생각했잖아요. 어제보다 우리가 골고루 올라가는 좋게 생각해도 한국에 대한 비중을 더는 30%, 40% 할 생각이 저는 1도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쪽에 먼저 하고 한국은 아마 20% 정도? 원래는 국민연금이 한국에 대한 비중은 얼마 15에서 17%거든요. 그거보다 더 줘서 한 20에서 25% 정도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 먼저다. 이 생각을 같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네. 할 수 없어요. 머리로 계속 정리하고 있었어. 이게 아니면은 맨날 똑같은 거. 어저께 한국한테 사야 되는데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똑같은 거야. 캠이나 사고 이거 간대매요. 거기가 답은 한 말이 1% 할 것 같으면 내가 저거 빼지 나 따라 빼지.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기고 올랐어. 있잖아요. 1% 올랐어. 이기고 있잖아요. 1%가 네? 어딥니까? 자, 끝. 네가 캠의 리스크를 생각해봐. 1%로는 택도 없지. 13%는 가야 주식이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한국장 안 한다. 아직도 국장 아니야. 끝. 네. 뭐 그렇게 치부하면 또 듣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니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예. 한국의 비중은 30%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미국과 중국이 우선이다. 그렇죠. 네. 그냥 살아야지. 동의 안 하시면 뭐 동의 안 해요. 알아서 하시고. 동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일주일에 자, 저 동의 안 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논리야 놀자.
놀아보자. 왜냐면 내가 지금 난 논술 못했는데. 제가 그제 마스크 쓰고 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감기가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 식중독, 배가 아팠어요. 네. 나 아직도 아프거든요. 아직도 지금 엄청 참고 있어요. 아 뭐야. 근데 진짜 배가 너무 아파. 아, 말하고 갔다 오려고요? 갔다 와. 배에 헬륨 가스가 이만큼 차 있어. 그래서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 지금 이거 버튼 누르고 내가 이거를 있는 딱 거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건 내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듣고 있었어. 네. 그러느라 지금 이미 벌써 배가 어. 이미 벌써. 근데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뭐예요? 뭐야. 질문은 뭐냐면 네. 질문 뭐였지? 그거 한다고 지금. 질문은 뭐였냐면요. 네. 일단 첫 번째. 네. 4월 2일이랑 자꾸 비교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전제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4월 2일 전에 본부장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변수가 뭡니까? 파면, 탄핵. 그게 가장 큰 변수였어요. 그러네. 근데 4월 3일 날 결정이 났어. 해결됐어. 그럼 그 변수를 계산해 넣어야지. 지금이랑 4월 2일 거를 지수를 똑같이 가지고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조금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만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그 지수가 이렇게 거기서 비교 대상 분이 조금 잘못했다라는 네네. 생각이 있고 이의는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네네. 연결되는 건데 미국이 지금 주춤주춤한 거는 약간 전반적인 분위기와 센티멘트의 차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한국장은 좀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길을 좀 많이 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기 대선과 뭐 여러 가지 좀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화끈한 정도로 치면 오히려 지금 레벨에서는 좀 길게 보면 한국장이 훨씬 먹을 그 모가치가 많지 않을까? 뭐 그것도 몇 가지 전제적으로 따르면 그럴 수도 네. 있죠. 2700 바로 갈 이렇게 던지고 저는 화장실 갔다 옵니다. 네. 갔다 와도 돼? 그럼 갔다 오고 나서 얘기. 갔다 오고. 옵니다. 딴 얘기합시다. 아니에요. 듣고 싶어요. 아니 듣지 않을 알았어요. 거예요. 참을게요. 아니 참- 여기 가스 나오고.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가스 참- 여기서 싸면 돼. 예. 오늘 오늘 이 냄새를 막아줄 아주 향기로운 디퓨저도 있잖아요. 디퓨저가 준비되어 이 있으니까요. 디퓨저 진짜 좋아서 제가 여기서 지려도 몰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일단 알빵도가 없어. 4월 2일 한 거는 맞아요. 관세가 제가 가장 중요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선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탄핵이 지나가서 하는 얘기인데 탄핵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지수는 개떡이 됐을 겁니다. 탄핵이 돼서 그나마 그걸 막아준 거예요. 저는 탄핵이 안 됐으면 이게 확 떨어졌을 거라 봐요. 우리 크레디빌리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나마 버티고 희망보다는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추경 예산이나 뭐나 나봐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대통령 6월 달까지니까. 그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람이 빨리 안 나가게 만들거나 우리 내부에 있는 돈이 순환하게 만드는 그것도 탄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버틴 거다 이거. 그게 반영이 돼서 4월 2일 정도였다. 근데 관세 빼고 났을 때 미국이나 한가 똑같은 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되게 떨어졌잖아요. 1.5% 1% 미국도 떨어지고 그거 똑같이 떨어진 건데 미국이 왜 더 빠졌느냐? 관세 영향 때문에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원래부터 쌌다 PEB야 0.8, 0.7 중요하지 않고 0.75 갔을 때가 너무 과하게 빠졌지만 어쨌든 그 탄핵이 됐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스타트가 다릅니다. 약간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하시는 분이랑 저처럼 감으로 하는 사람이랑 보는 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합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약간 저는 정확히 한강의 기적 이런 거를 좀 저는 중국이 홍콩 중국이 더 낫다. 패를 미국이 닦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화장실 갔대요? 그냥 갔다 오세요. 갔다 와요. 지금 빨리 난리 버리고 와요. 메탄이 아니라 저는 헬륨입니다. 헬륨이 잘 급하면 갔다 와야죠. 벌써 냄새가 이렇게. 냄새는 안 나죠. 설레를 만들어줘야 이제 다음에 우리도 급하면 가죠. 알았어요. 예. 근데 왜 같이 2년 했는데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건 나밖에 없었어. 맞죠? 맞아요. 누구지? 아니 그냥 갔다 오라고 말하지 마요. 카메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가? 한 번- 바지도 내가 지금 수면 바지 입었단 말이에요. 한 번 날 잡고 장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청소? 검사하고 청소하고 건강 검진. 입원해가지고 그거만. 알겠어요. 빨리 네. 질문을 해요. 그래야 갔다 오지.
아 저희는 상승 섹터 보러 그럼 갈까요? 상승 섹터 지수, 뭐야? 지수. 나 그것도 보고 싶은데. 가다 빨리 휴대폰 들고 가서 봐요. 알았어요. 자, 상승 섹터. 네. 자, 어쨌든 지수는 지금 이 지수에서 본인이 가진 포트폴리오랑 본인이 가진 뷰를 가지고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익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네. 그냥 갖고 일단 고 할지, 요거 진짜 그냥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6,500분께 그냥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넘어가 보죠. 갔다 와요. 네. 그래서 네 섹터에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강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뭐 금융주, 뭐 이런 애들 되게 좋았고요. 뭐 소부장이나 유리기판 이런 쪽도 좋았고, 뭐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오늘은 뭐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네. 물론 수급이 조금 외국인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뭐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일부 강하게 상승한 종목,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 쇼커버가 분명히 터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뭐 단기적인 랠리의 연속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업들 잘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진짜 전반적으로 다 올랐네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반도체, 소부장, 유리기판, 금융주 정말 다 네. 올랐는데 네.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른 이유 여쭤볼까요? 미국 반도체가 오르니까 오른 거고 아까 쇼커버 들어오고 오늘 하나비전은 조금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네. 뭐 또 한화비전 오늘 한 1% 정도 하락했네요. 약간 대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이를 보였죠. 한미반도체가 현대 하이닉스하고 다시 뭐 또 미팅 갖고 뭐 한다 그러는데 뭐 금방 되지는 않겠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그 미국 중국 싸우는 것만큼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죠. 이거는 루저 게임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뭐 컴프로마이즈를 협력을 다시 봉합을 하려고 하긴 할 텐데 네. 앙금이라든지 그 저기 망가진 것이 어떻게 금방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회사가 얘기한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얘기한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12배인가 얼마밖에 안 돼. PER이. 한때 24배, 25배 가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는 맞았어요. 네. 근데 뭐 계기가 없잖아요. 그 공매도 쇼커버가 됐든 아니면 미국의 주가가 오르든 간에. 근데 이제는 이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니까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근데 거죠. 원래 그랬잖아요. 네. 뭐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잘 갈 때 사실 한미는 가지 못했고. 그때는 이제 아까 하나비전, 하이닉스랑 그런 이슈, 하나비전이랑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한미반도체는 사실은 요거 4월 1일 이전에 미리 빠졌거든요. 이건 사실은 4월 달 되기 전에 미리 빠졌어. 한미반도체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다른 애니멀이야. 따로 놓은 거야, 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빠진 거는 1분기 실적이 이상하다. 처음에 3월 달에. 네. 1분기 끝나기 전에. 왜? 1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실적이 깔아놓고 보니까 전부 그냥 마이크로만 판 거지 하이닉스한테 간 건 없다.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3월 달에 미리 그냥 뒤집어 빠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비전이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나비전이 3월 20 며칠 리포트 나왔어요. 그 하나비전은 목표 주가가 지금 여기 대비 30% 이상 업사이드가 나오면서 완전히 대조를 그어서 달리 간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나와서 뭐 주식 산다. 그리고 우리는 뭐 애널리스트는 1조 2천 보자. 나는 내년에 2조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했는데 애널리스트 안 믿은 거죠. 그리고 지금 누가 맞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나온 게 하이닉스하고 되게 싸운다. 이렇게 나오니까 급전한 건데 이게 또 봉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래? 둘 다 죽을래? 둘 다 죽을래 하니까 둘 다 안 죽은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한미반도체가 삼성하고도 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곁들여서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이라고 보진 않지만은 네. 그런 가능성까지 갖다 붙이면 이제 쇼커버 할 때 숏을 죽일 수 있으니까 겁나죠. 그게 어떤지 모르는 것 같은 날 타고 사면은 늦게 잡은 사람, 늦게 판 사람들 갔다 안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 비슷하게도 올라오는 겁니다. 본호님한테는 이거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박현자님이 상속 이슈가 저점이다 하는데 오늘 이 뉴스가 나왔어요.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두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요게 그러면 앞으로도 오늘 진짜 너무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주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계속은 잘 모르겠어요. 계속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스토리가 네. 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일부가 나왔겠죠. 나왔겠지. 뭐 이제 일부가 안 나오면은 그렇게까지 튀기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수준이면은 저는 10% 안짝일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라봐야 지금부터.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가
뭔가 한미가 완벽하게 TC본도 쪽에서 뭔가 압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뭐 마이크론 쪽이랑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내용들이 뭐 좀 더 부각된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랑 뭐 본도 쪽에서 뚫린다거나 뭐 그래버리면은 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이슈로 그렇게까지 막 이미 차트 보시면 이미 엄청 올랐기 올라서? 때문에 네. 그게 리즈너블하게 포캐스트가 되는 게 네. 시장에서 준 거는 시장에서 보는 거는 9천억이에요 올해 매출이. 근데 회사가 내가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한 분이 나는데 1조 2천억이에요. 회사에서 가져간 거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PER 한 20배, PER 20배. 과거 28배 갔으니까 한 20배 주면은 그게 10만 원 정도야. 그 20배. 만약에 저게 헷갈린다면 10만 원까지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리즈너블 한 거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삼성이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은 내년 숫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년 숫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괴리가 크냐면은 시장은 1조 2천억 보고 있어요. 네. 내년은 얘네는 회사는 2조로 보고 있어요.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보이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애널리스트가 보는 1조 2천하고 2조하고 이 차이는 PER이 13배일 수도 있고 8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늠하는 힌트는 안 나옵니다. 금방. 그렇기 때문에 내년 걸 갖고 땡겨서 하면은 18만 원 갈 수 있겠지만 내년을 못 땡긴다 그러면은 여전히 20배, 25배가 목이고 그러면 10만 원에서 10만 원 언저리가 목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거 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쇼커버리고 아까 뭐지 상속되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대충 반 이상은 커버를 했다. 60%, 70% 정도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14% 올라서 85,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 다른 것도 보면 사실 내일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실적 발표잖아요. 그거 다 알고 오른 걸까요? 이 자동차 오른 것도 이것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는요 내일 결과 봐야 돼요. 나와봐요. 실적하고는 이거 아니에요? 관세 회복 안 되면 실적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네. 뭐 기사로 보면 뭐 김정일 부원장님 또 내일 또 엄청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전망치가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해서 7조 이상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왔고 그 분이 이제 반도체 쪽 전문적으로 하고 또 뭐 텔레그램 이런 것도 운영하시는 네. 분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본다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리고 TSMC 심포지엄에서도 또 하이닉스가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된다면 조금 더 뭐 가격 메리트는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이닉스가 튀겨주면 좋죠. 그럼 그거 잠깐 한 장 간단 말씀드릴게요. 25페이지 하이닉스 나왔으니까 내일 실적 나오는 거. 네. 저는 하이닉스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원래 봤었거든요. 오늘 그 테슬라 그거 말고였으면 포스코 할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는 오피셜리 오늘 나온 건 제가 못 봤고요. 네. 어제까지인가 그저께까지 4월 1일부터 그저께까지 나온 걸 했을 때는 평균이 6조 7천억이에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올수록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군데인가는 7조를 제가 받긴 봤어요. 네. 그 오늘 나왔다는 그건 잘 못 봤지만은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군데 중에 2군데가 높였어요. 좋은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죠? 관세 이슈 빼고 나면은 내일 실적이 6조 7천 가면 주가는 빠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는 반대예요. 10개 기관을 출연했는데 영업이익이 5,200억이에요. 근데 아마 네이버에 찍힌 건 5,300억 잡혀있는 숫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찍혔냐면은 범위가 넓거든요. 4,400억에서 5,800억인데 제가 하나를 뺐어요. 6,300억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걸 못 믿겠어. 그래서 그걸 뺐으니 한 5,200억 나왔어. 그래서 이건 낮아진 기대기 때문에 이거는 5,200 이상 나오면 주가가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철강하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서 로스고 철강에서 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래서 7조 진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 알겠습니다. 실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상승 섹터에서 짚어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먼저? 뭐 있나요? 뭐가 있었죠? 없나요 이제? 2차 전지는 그냥 뭐 테슬라 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집중을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LNF는 엄청 올랐죠. LNF 대주전자. 맞아요. LNF는 직접적인 거니까 14. LNF도 10몇% 올랐어요. 오늘? 네. 한 근데 가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물어봐, 살까? 야, 왔네요 딱? 물어봐.
LNF 살 거예요? 뭘요? LNF. 2차 전지? 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짜 상승이라는 거야. 아침에 가짜 상승 아니라. 하자죠 아니라고. 가짜 상승을 무슨 16% 누가 믿어? 올라. 아니 2차 전지 살래? 안 살 거니까 물어봤죠. 뭘 근데 안 사지. 누가 사 저런 걸. 그러니까 LG엔솔 5% 오르고 이거 어떡할 거야? 금방 어떡해. 빠질 건데. 박수 쳐야지. 응? 박수 쳐요? 오르는데. 왜 시험했어요? 아니 못 썼어. 다시 갔다 와요. 어? 다시 갔다 와요. 그 하락 있잖아요. 보고 있을게. 장애염 있을 때는 그거 알죠? 괴로운 거. 배는 아픈데 배 아프다는. 이 결과물이 없는 거야. 마치 거래량은 많은데 수익이 없는 상황. 힘들다. 아,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상승 섹터 보고 상승 있었는데. 섹터. 예. 하락은 넘어갔다. 자, 하락.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오늘 어쨌든 2차 전지가 올렸는데 기관들이 2차 전지 많이 샀어요? 기관들이 오늘 6천억 샀잖아요. 그 물량이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래야 이게 찐인지 아닌지. 기관은 반도체 쪽에 있어요. 기관은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많이 샀어요. 아 그러면 진짜 상승 나네. 진짜 상승 아니죠. 그 2차 상승, 2차 상승, 2차 전지 누가 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올린 거야 도대체? 개인이 산 건가? 개인도 안 살 것 같은데. 그 외국인이 샀어? 뭐 쇼스 퀴즈 이런 건가? 소프트캐즈는 있을 수 있죠. LNF는 기관이 샀고요. LNF. 대주전자재료도 기관 연기금이 오늘 좀 땡겼네요. 전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예. 연기금이 전반적으로 땡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2차 전지가 중요한 역할을 또 하기는 했고, 근데 2차 전지 자체를 좀 못 믿는 그런 것 때문에 상승에 조금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거 뭐 했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반도체 보여주실까요? 했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길게 짚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아까 자동차 관련해서 그 의견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SL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저기 뭐야 오늘 SL도 7%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플러스 자동차 부품주까지 이것도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왜 이제 말해요? 진짜 시동 거냐 뭐 이런 의견 있어요. 이건 관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관세가 해결 안 하는데. 되면 안 돼요. 관세 해결된다 보는 거지. 예. 그럼 이것도 가짜 상승. 그렇죠? 근데 일본의 토요타도 한 5% 올랐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했어요. 아까 본부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 무언가를 사야 한다면 아예 이렇게 빠졌던 종목들? 이런 자동차 같은 거? 어때요? 뭐라고요? 아니요? 이 시점에 뭔가를 사야 한다면은 조방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더 낫다 했는데 그 중에서는 자동차가 좀 대형이고 또 관세가 해결된다면 오히려 업사이드가 많으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도 볼 수도 있죠. 일단 답이 느리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냥 아직 나만 생각해. 생각을 이제 질문이 왔을 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거든. 그러네. 그러면 이전에 관심에 있는 게 그리고 없다는 아까 거지. 물어봤을 때부터 관심이 없으셨어요. 자동차? 네,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예. 자동차 있어요? 관심 없죠. 관세가 해결해야 돼요. 관심 없어. 관심 아예 없어 지금. 이마에 아 그게 아니라 상승 섹터. 상승 섹터 봅니다. 다 봤어. 상승 섹터. 다 봤어. 반도체 소부장, 유리기판, 금융주. 그럼 여기서 연속성이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렇죠? 조선 올라봤자 오늘 1%? 1%도 안 올랐어. 금융주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금융주 올랐지. KB가 좀 많이 올랐고 하나도 올랐고. 그 배당 관련되는 게 있어서 아 맞아요. 지주회사하고 금융주를 이런 애매한 장에 금융하고 배당주가 유틸리티 포함해서 괜찮다. 그런 콜들이 어제 그제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산업 리포트에는 또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까지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많이 하면 증권주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그렇지. 내용으로 또 산업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 합해가지고 거의 한 1주, 2주 사이에 되게 많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 네, 4월 9일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럼 저 중에서 연속성이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왜냐면 2차 전지는 믿을 만하지 못하고 자동차는 저기 관세. 뭐냐 관세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은 오늘 사실 뭐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조선은 5월 달에 그 미국 LNG 관련해 가지고 그 재료가 좀 있죠. 있죠. 법안이 맞아요. 지금 네, 올라가 있는지 대기업 발의되는지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조선이야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이 만약에 올라갈 거라고 두 분이 생각했다면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수 여기서 팔라고는 안 할 거고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왜 그건 그러냐면 달라요? 반도체가 올라갈 때쯤이 되면은
조선 방산 쪽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야. 아. 반도체가 많이 가면은 조방 분명히 빠져요. 그 이익 실현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지수는 똔똔이잖아요. 지수. 그러니까 그게 정도가 반도체가 강하게 오르면은 저게 좀 빠져더라도 저게 추세가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오르겠지. 그게 2,520에서 2,580이 될지 2,600 가다 멈출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까 조방을 계속 갖고 계신 분은 6개월을 본다면 내려갈 때 살 수 있는 거고 당장에 이렇게 할 때는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는 샀다면은 그건 좀 더 가져가라. 2차 전지는 잘 모르겠다. LNF는 기관 같은 경우는 이때 사고지 언제 산 거고. 그럼 연속성이 있는 걸로 생각하자면 반도체? 뭐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소부장은 꽤 연속성이 있어요 요즘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 갈까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편입할 거 보고 있구만. 에이, KB금융 편입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요즘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컨닝을 저는 이미 벌써 마음속에 있어요. 컨닝을 하냐고. 오늘 최상목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제 산자부 장관 네. 가가지고 협의를 하잖아요. 저는 거기 관련주 합니다. 반도체 하려고 하는구나. 아,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얘기할 수 없어. 그거 완전 진짜 직접 관련주. 저는 거기 겁니다. 그럼 알래스카인데? 알래스카인데?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저 깜짝 놀라십니다. 포스코 예. 인터내셔널. 국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딱 보여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인가? 자, 그럼 하락 섹터 가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방산 방어주, 정시 테마주는 완전 박살이 났고요. 네, 엔터주, 화장품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까 화장품 봐달라고 호호호님이 해주셨는데 왜 빠지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반도체가 올랐잖아요. 반도체가 2차 전지 오르고 뭘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관세에서 자유롭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넘버가 좀 나왔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종목군들이 좀 신 거죠. 왜냐면 수급이 제한적인데 올라가던 애들 계속 올라가면서 기존에 떨어지는 게 올라갈 정도의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인 얘가 정시 테마주죠. 정시 테마주 오늘 포바이퍼 한가니까 이거 이제 또 상따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상따 하셨으면 또 하루 만에 60%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뭐 대응 아마 안 하실 겁니다. 물리면 대부분 물리면 그냥 하다가 그냥 마이너스네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방어주도 오늘 좀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방사는 로키드 마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빠진 그런 내용들도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맞아요. 미국 방산주가 근데 어쨌든 걔네들도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우리 YG엔터나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익 실현하고 한국 쪽도 약간 빠지고 한 게 때 방어적인 성격이 오늘 다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뉴스가 나왔다 보다는 그렇게 보시는 게 화장품도 대부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랑 상관없는 데는 떨어지고 관세랑 상관 있는 데는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최근에 그쪽이 시장 떨어질 때는 시장에서 받쳤던 종목군들이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화장품은 그러니까 저도 뭐 살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실리콘투, 뭐 VT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쫙 올라왔다가 오늘 하루 쉰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럼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관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수출주잖아요. 수출주고 그다음에 요즘에 지면 신문 보시면은 그 좀 대기업들이 또 굉장히 저렴한 화장품 쪽을 많이 놀려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 생활건강도 뭐 다이소나 뭐 이런 올리브영 같은 데 들어가는 5,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이런 거 개발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풀리면 결국에는 해외 수출이나 또 싼 부분에서의 막 그 흐름들이 나오는 거라서 일단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흐름은 나쁘지가 않고요. 대신에 이들의 좀 수출 지역이 강한 쪽이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에서 변수가 많이 강하면 일단 산업 리포트나 애널리스트 코멘트는 관세 영향이 있지만 그걸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더 세지거나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일단 산업 쪽으로는 롱이 맞아요. 대신에 엔터나 뭐 방어주나 화장품이나 이런 산업군들이 최근에 떨어질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빛을 받았고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슈가 소멸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수급 받았던 쪽에서 안 받는 반대 사이드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야 정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믹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빠질 때 아까 유틸리티 한국전력이라든지 아까 하다못해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 못 산 사람 하다못해 변압기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으면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걸 오늘 같은 날 담아요. 원래 담는다. 그러면서 아까 반도체 그런 것도 이렇게 이게 제 유연한 전략이라는 게 이거 머릿속에 다 넣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그걸 못한다고 보니까 네,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판이 꺾였다고 본다면 화장품하고 엔터가 꺾였지 안 그런 거예요. 엔터도 사실은 말이죠.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긴 합니다. 1분기 실적. 그래서 리포트가 어제 오늘 나왔어요. 1분기 실적 전후로 들어가세요. 지금 PER이 한 24배 정도 되는데요. 과거보단 싼데 지금 다른 걸 올라가면 얘가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분기부터는 본격화되니까 한 4월 말 5월 초 되면 한 22, 3배 되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리포트가 있어요. 그렇게 본 사람은 사실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안 사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반도체가 내일 하이닉스가 좋게 나오면은 진짜 7조 나오면 한 번 더 가는 거 아니야? 하이닉스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언제 18만 원 갈 수 있다고. 네. 근데 제가 또 동시에 20몇만 원 가는 건 전체적인 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좀 여리가 잡혀지죠.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저기 화장품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네요. 네. 재고 관련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멀티님께서는 나 주위 사람들은 화장품 다이소 가던데 올리브영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리브영은 비싸긴 하죠. 실제로 요즘에 올리브영 판매가 줄어들었고 다이소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요? 거기가 너무 싸요. 5,000원이 거의 최고가예요. 진짜?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VT의 리들샵도 네. 다이소부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엄청 뭐 다 팔리니까. 근데 화장품도 지금 컨선 되는데 화장품도 말이죠. 중저가 브랜드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저가 브랜드 실적이 2분기, 3분기 이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리포트 보시면은 화장품 전반적으로 다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 구분할 줄 아니면은 화장품 하지 마시든지. 지금은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가신 분들은. 올리브영 진짜 비싸긴 비싸, 그쵸? 비싸긴 비싸. 약간 놀러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야 오늘 올영 갈래? 이렇게. 올려? 오늘 어디 가기 전에 한번 가서 더 칠할까? 이런 건가? 거기 가가지고 병 걸리는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 그럴 것 같아. 립 같은 거. 남수동 이거 있잖아요. 입술 헤르페스. 그거 같이 나눠서 쓰다가 거기서 이제 덧칠하다 걸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대요. 네. 근데 10대들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입술로 무슨 병이 걸려요? 헤르페스. 어? 헤르페스. 아, 헤르페스. 그래요? 헤르페스 있어요. 그런 게. 경험이 있어. 진짜 내가 그런 게 너무하시네. 저거 쓰려고 지금 나 진짜 오늘 오프닝 벨에서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요? 오픈 왜? 오픈 근데 그건 모텔 아니, 많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내가 반얀트리 디퓨저 세트를 팔려고. 네. 반얀트리? 저 중국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호주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나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집이 없어서 네. 호텔 모텔 많이 갔다. 오케이. 아니 둘이서 웃는 거예요. 나 말고 나 오늘 없었어. 아니 나 말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마치 사람을 갑자기- 뭘로 아니 갑자기요. 자기는 호텔이랑 모텔을 많이 간다고 하면 그럼 그러면서 오해했지. 그런 말 욕하면 오해했지. 씩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여미사님이 바로 빵 터진 거 아니에요? 영상이었구나. 영상이 있어? 민트가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안 웃었을 거잖아요. 민트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소리 그런 뭐 거 아니야. 헤르페스 전력이 있나 뭐 경험이 있나 뭐 이거 알겠습니다. 예, 자, 혼나겠다. 네 넘어갈게요. 하락 섹터 받고 하락 섹터 궁금한 것도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락 섹터 올리브영 가서 성병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때문에 지금 오해하시잖아. 그런 기사가 있었어. 진짜요? 있었어요 기사가. 나 처음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산 방어주 엔터주 화장품 정태. 방산? 방산 물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네, 방산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전사세 편입할까? 살짝 생각했었거든요. 방산을? 응. 오늘 떨어졌으니까 줄까 말까 너무너무 고민했는데 내일 사면 참 좋은데 판단을. 내일 하면 참 오늘 미국장 보고 내일 하면 딱 좋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하는 근데 게좀 그럴 수 까리까리하네. 없으니까. 예. 저는 추천할 종목이 있습니다. 만약 방산한다면. 근데 안 되는구나. 시가총액이 못 미치네. 아이고. 방산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1, 2% 맞아. 떨어졌다고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하기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 네. 올리브영 위험하다 이런 지금 인식이 그러니까, 좀 퍼져서 안 약간 되죠. 위험할 것 네. 같아서 네. 뭐냐면 무언가를 나눠 쓰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을 이렇게 쓰는 샘플링 쓰는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이 전염병 같은 거는 옮을 수 있어서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헤르페스는 무조건 성병이 아니에요.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헤르페스. 그래서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이 입술에 헤르페스는 다 있습니다. 아, 왜냐면 다 일반적으로? 나눠 먹고 수건도 같이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 있으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성병은 또 따로 있는 거죠. 아. 네, 그거는 이제 무지해서 잘못. 제가 의학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잘 알아요. 진짜 그럼 똑똑하네. 노래방 마이크에 입대지 마세요. 그럼, 헤르페스 그건 위험하겠다. 있고, 고통받고 있다. 그럼 대상포진이에요, 이거.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감염을 제가 조심하자라는 의학 프로그램에서 말입니다. 알아요. 진짜 똑똑하네. 오늘 1형, 2형. 달라 보여. 네. 와. 근데 요즘 1형, 2형 구분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네. 의학 프로그램은 하지만 모텔과 호텔은 아, 좋아하는. 올리브영 살리다 내가 죽겠다. 일단 네. 여기서 끝내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는요. NC소프트가 하반기 신작 CBT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작 기대감. 요즘에 게임주가 그래도 좀 은근슬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3S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었고요. 또 SNS 텍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와서 주가 추이가 좋은데 직전 고점 좀 뚫어서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현대바이오 이런 것들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슈가 있었고요. 뭐 이슈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KC텍이나 이런 애들은 오늘 막 장중 급등했었거든요. 네. 각각의 좀 요인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NC는 하반기 신작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었네요. 근데 국내 게임주들은 사실 신작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같지가 않지. 왜냐면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게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완전 진짜 르네상스 시기를 경험했다고 전 보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나이가 많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렇죠.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예전처럼 자유롭게 막 대학생처럼 게임할 수 있으면 엄청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서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좀 쉽지 않다. 게임 광고도 숏이잖아요. 이런 데서 인기를 얻어야지 좀 이렇게 네, 맞아요. 광고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NC가 그런 류는 아니잖아요. NC는 그쵸, 원래는 또 MMORPG로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근본적인 탈바꿈이 안 하면 거기서 주가가- 이제 뭐 아이온으로 저도 벽돌 많이 쌓아주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좀 눌려 있는 주식들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조금 약간 잘 됐으면 좋겠어. LG가 좀 안타깝지.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저거 그 얘기 하잖아요. 그 PBR 0.1 되는 기업들 정리한다. 청산 가치보다 낮은 기업 찾아가지고 뭐 투자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기업의 본래 가치보다 잘 밸류를 못 받는 애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보러 갈까요? 네. 세롬님이 3%가 제일 가볍고 스트레스 안 받고 볼만합니다. 시청자들 혼도 안 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혼내는데 혼 많이 내. 우리 혼 혼 안 많이 내? 내. 왜 혼을 내? 혼 많이 아까 냈잖아. 혼내잖아요. 에이, 애기 없으면 이렇게. 예. 근데 연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유연한 대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럼요, 유연해야 돼. 관록이 생기는 거. 성을 내는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 불자가 좋아요. 그때 화낼 때 얼마나 방송하기 불편했는데 그 입으로 통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질문해도 질문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어. 답변은 화난 거 만나고 화난 거. 답변을 했어요. 답변은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했죠. 고민을 했어요. 오케이. 고민은 했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같이 유연해지는 거 가족이죠 이제. 가족이죠. 양방향으로 얘기해도 다 혼나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해도 욕먹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약간 이랬던 알겠습니다. 적은 있죠. 예. 네. 뉴스가 뭐죠? 네, 뉴스는요. 구리 오늘 전선 쪽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선물 가격이 오른 거 플러스 알파로 또 민주당 쪽에서 에너지 뭐 고속도로 뭐 이런 쪽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또 수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책주 느낌으로다가 전선주들이 좀 들썩들썩했다라는 거, 그냥 뭐 정치 테마가 좀 묻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한 거는 달러화
달러에 대한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약세에 따라서 이제 현물 가격들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 원래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바로미터로 또 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달러화가 약세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 아, 그렇죠. 그게 더 네, 많지.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오늘 8K 버거서 보시면 이렇게 뭐 실적이랑 전망이랑 뭐 ESS랑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리포트에 일단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래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로 나왔었고요. 일단 컨콜에서 또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내년에 이제 실행을 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또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자율주행, ESS, 뭐 2차전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 오늘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나왔지만 LNF나 대주전자재료처럼 직접적으로 테슬라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진 종목군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오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결국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저기 트럼프 정부, 도지 뭐 이런 데서 점점 영향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겠다. 나머지는 뭐 테슬라랑 다른 데 사업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테슬라 이제 좀 집중할 때가 됐죠. 왜냐면은 이게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정치적으로 너무 날뛰니까 이 완전 이 종목이 망했다. 약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CEO가 사업 말고 다른 거 하면 싫어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마트도. 그렇죠. 그래서 뭐 FSD 일단은 뭐 그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와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게 일한 거 아닌가? 130일. 더하면 주가 반토막. 원래 오리지널이 시작한 게 130일이 특별한 스페셜 엔보이가 아니고 스페셜 무슨 지위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그게 4월 말이나 5월 초에 끝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도지에 공식적인 직함도 없어. 없어. 아 그래요? 맞아요. 그냥 프리랜서야. 그래서 헤드 CEO 이런 개념이 아니야. 위원장은 따로 있어요. 또 도지 위원장은. 그것도 벤처.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 4시 21분이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자료를 좀 네. 스킵해도 괜찮을까요?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많이 얘기했어요. 꼭 하셔야 될 거죠. 없습니다. 내일 또 이제 아침에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말을 못했는데 요거 말해. 제가 요거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한마디는 있습니다. 한마디. 오케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보겠습니다. 본원님 먼저. 어제 소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3명 데리고 가잖아. 번호와 아이들. 보노 아이들 제가 이렇게 길을 인도했죠. 맞습니다. 드디어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습니다. 오. 해가 떴어요. 이렇게 새로- 와서 지금 풀 뜯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늘었네요. 이러다가 또 안 좋아지면 제가 또 이제 얼룩소. 얼룩소. 네. 얼룩소 그때 똑같은 친구 3명입니다. 이제 밥 먹고 좀 커졌어요. 그래요. 근데 또 안 좋아지면 제가 또 빗물에 또 해서 또 인도하는 것 들고 약간 저거 횡성 가면 저기 한우. 오래된 실비집 뭐 이런 거에 딱 벽에 걸려 있는 그런 그림 같은. 진짜.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해는 뜬다. 해는 뜬다. 일단 봐봐요. 날이 좋으니까 좋다. 그럼요. 어째 잔디 없었는데 잔디 있다고 해서 제가 당황했었잖아요. 내일 비 오는 거 아니죠? 오늘 한 잠깐 뛰다가. 또 언젠간 비도 와야 잔디가 또 와야지. 자라니까. 오케이, 그렇지. 예. 좋은 알겠습니다. 시험. 일단 오늘은 좋았다. 예. 자, 그러면 김장근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오늘의 한마디. 5페이지하고 6페이지 두 개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객관적 현실, 주관적 현실, 상호 주관적 현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객관적 현실은 여기 돌이 있어요. 여기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거는 객관적 현실이죠. 그건 어느 좌파고 우파고 관계없잖아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건 객관적 현실이에요. 주관적 현실은 이렇게 이게 마셨는데 아 시원해. 본인이 얘기해.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다른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느낀 거니까. 주관적 현실이고 상호 주관적 현실은 뭐죠? 여기 4명이 똑같은 거를 같이 믿는 거야. 똑같은 종교, 네. 똑같은 믿음. 네. 그게 상호 주관적 현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식이 이거 같아요. 내가 믿고 쟤도 믿고 얘도 믿고 상호 비슷하게 믿는. 사실은 실체는 뭔지 관계없어. 진실은 관계없어. 진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믿는 거를 가면은 이게 주가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걸 잘 저쪽에 태양이 잘 뜨고 있고 좋아질 거라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얘도 믿게 만들어 이렇게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베센트가 얘기한 거. EBS네. 베센트가 얘기한 거. 어루만져줘야 돼. 얘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장은 좋아질 거고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결국은 사바사바 할 거야. 그러니까 시간만 주면은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믿고 들어와봐라는 가끔 가다가 정책 당국자. 우리는 새로운 정부죠. 여기서 안심을 시켜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수드라는 단어 감정을 해주고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확신까지 주겠는데 지금 reassure까지는 제가 갔을 때 안 간 것 같아요. 오늘은 수드까지 왔어. 수드. 네, 수도까지 와서 좀 그래서 제가 긍정적이다. 방향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reassure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 자, 그러면은 광고 하나 하고 명박대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은 로봇 청소기랑 반얀트리 디퓨저 세트. 오늘은 명품 라인으로 딱 준비를 했습니다. 네. 로봇 청소기는 우리 전지현 씨가 전지현 씨가 AI 로봇 청소기 요거 쓰신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가격을 진짜 싸게 가져왔거든요. 진짜 싸요. 네, 그리고 특히 리셀러나 불법 판매자들은 있는데 우리처럼 요거 정식 본사랑 계약해가지고 네. 그대로 가져와서 요 가격에 파는 데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일반 동그라미 T20이고요. 네. 왼쪽에 보시는 그 네모난 거, 그게 사각형. 고급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는 479,000원, 오른쪽에 고급은 678,000원. 자, 이거는 흡입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네.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강력한 흡입력. 네, 프로하고 또 저거 일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 안에 물걸레가 또 달려 있어요. 오. 그래서 물걸레 쫙, 보이죠? 바닥 싹 쓸고. 근데 물걸레하고 해보신 분 알겠지만 네. 저거 빠는 게 일이야. 저도 빠는 게 저 어떻게 빨아? 쓰고 있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빨아요? 근데 빠는 게 귀찮아서 그냥 걸레는 안 써요. 아. 근데 얘는 빨아주나요? 네. 물걸레를 저렇게 닦고 나서 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샤워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온수 세척을 지가 해. 그런 다음에 그 온수 세척하고 축축하잖아. 축축해. 그거 말리면 이제 쉰내 나잖아. 그죠. 겨드랑이 냄새 건조해야 난단 말이야. 되는데. 열풍으로 건조 쫙 해. 오, 너무 좋다. 지 스스로. 따로 건조 안 해도 오케이. 희한하네. 그리고 안에 좀 가스가 찬 것 같네. 네. 먼지. 얘도 빼줘야 되는데? 먼지 비움 스테이션. 내가 빼면 냄새 나는데. 쫙 자동으로 이렇게 빨리는 거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야. 물걸레도 지가 다 돌아다녀. 네. 3D 그 AI 센서 있어가지고 집 다 파악해가지고 돌아다녀. 물걸레질도 지가 다 해. 와. 물걸레 하고 나서 물걸레도 지가 빨아. 그 다음에 온수로 뭐 건조도 지가 해. 먼지 비움도 지가 해. 그래서 전지현 씨가 쓰나 보다. 전지현 씨는 집에서 사실 청소를 안 합니다. 실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엄청 진짜로. 게을러요. 그래요? 왜냐면 얘가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게을러지는 거지. 미인이니까. 예, 별에서 온 그대잖아. 네. 예. 자, 그래서 전지현 씨가 실제로 사용하는 최신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 이게 진정한 자동입니다. 네. 2년 동안 무상 AS 보장해드리고요. 본사와 정식 협의된 판매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비공식 판매자 제품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정식 협의를 통해서 핫딜로 정식 제품 판매 중이라는 근데 거 이게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비공식 판매자의 제품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정식에서 꼭 사야 된다. 맞습니다. 카메라 그렇구나. 통해서 집안 다 유출되고. 맞아, 텔레비전 특히 나오고 나처럼 빨개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어저께 뭐 댓글에서 난리던데. 그래요? 왜요? 자꾸 누군가 공상한다고. 공상이야, 상상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집에 나는 청소는 원래 손으로 하는 거 좋아한다. 하지만 집에 향이 꿉꿉하다. 이거 중요하죠. 왜냐?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맞아. 이러니까 집이 꿉꿉해. 그럴 때는 반얀트리 디퓨저 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박스가 민트님 들어주실까요? 네. 너무 예뻐요. 디퓨저에서. 오, 선물하기 딱이다. 네, 고급스러운 반얀트리 마크가 딱 들어 있고요. 나무. 같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딱 박스가 이렇게 예쁘게 이거 딱 네. 풀어주세요. 예. 그 향이 하는 거예요? 예. 오. 디퓨저. 고급스럽다. 나무. 나무 들어있잖아요. 네, 여기 반얀 디퓨저 꼽는 게 그치. 나무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진짜 나무라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컵라면 그 젓가락 없을 때는 요거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시 꽂아놔도 돼요. 진짜 향 좋은 예, 라면 먹겠다. 너무 좋잖아. 네. 예. 고급스러운 선물용 패키지 박스 이렇게 같이 드리고요. 천연 우드 리드 스틱 요거 같이 드리고 세라믹 병 드리고 그다음 네. 반얀트리 정품으로 요거 디퓨저 드립니다. 백화점 기준으로는 10만 원 이상 오. 프리미엄 제품. 제가 알기로 한 14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오. 네이버 해외 직구 86,000원. 우리는 79,000원. 제일 싸네. 정식으로 싸네. 그대로 이야. 가져갑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감사의 달이에요.
어버이날, 선물할 때 딱. 많지. 스승의 날. 그리고 어린이들이 진짜 좋아해. 반년들이. 요즘 맞아, 어린애들 다 막 어디 아파트 사니 무슨 뭐 어디 호텔 가니 이러잖아. 어린이날 선물로 애 있어요? 반년들이. 애 있어. 어린이한테 주면 야 군침 줄줄 흘러. 네, 반년들이. 네. 감사의 달 선물로 강추 드리고요. 선물 가능한 너무 예쁜 포장, 오래가는 향. 그래서 요거를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냄새는 약간 향은 레몬 트리 그리고 우드 향 약간 이런 게 섞여가지고 고급스러운 향이 맞아요. 납니다. 로즈 제라늄, 로즈 우드 뭐 이런 거 라벤더 이런 호텔 거. 스타일 냄새예요. 네. 냄새 아니지 향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4시 29분인데 5분만 더 할게요, 피디님. 5분만. 명박대죠. 5분만. 명박대 오케이? 해야지. 아주 빨리. 명박대전. 스피디하게 가보죠. 너무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저 먼저요? 네, 먼저 하세요.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네. 산자부 장관 이렇게 안덕근 산자부 장관 같이 갑니다. 무슨 협상하죠? 통상협상. 통상협상. 이게 무슨 통상협상이에요? 관세. 한미 통상협상.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끝. 저는 협상하죠.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건 없어.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갑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해? 저번에 했잖아. 저번에 안 했던 거. 저번에 안 했어요? 했나? 와.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갑니다. 진짜? 그렇구나. 의외네. 어떠세요? 빠르게 저 한미 반도체와 포인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둘 다 별로인 것 같아. 왜? 한미 반도체가 별로라고요? 포스코도 별로예요? 포스코는 좀 생각해보고 한반도체는 조금 이틀 3일 많이 오르지 않았나. 얼마 이제 시작이죠. 쇼커버 오늘 나왔으면은 좀 아니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틀 남은 거 아니에요? 이틀이지. 내일 모레. 이틀이면 쉬어갈 수도 있죠. 포인터는요? 포인터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한미가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포스코로는 이기기 힘들어서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를 수 혹시라도 모르는 한미의 그 반등 연장을 억누를 정도로 센 게 뭐가 없었을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도 그냥 포스코가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라고 말씀. 한번 해먹었고. 어제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종목이 없으니까 하나로 두 개를 이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인터 갖다가 이기기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미가 내일 만약에 사람들이 이거 뭐 미래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좋으니까 한 번 더 보조해가지고 만약에 막 수급 들어가면 그래도 꽤 오를 텐데. 한미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다는 게 아니고 요즘 올라서.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아예 현의를 해라. 현대일렉트릭. 에이. 근데 오늘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오르는데 변압기에서 전선 이런 것도 테마랑 엮여가지고.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빠지니까. 저는 사실은 뭐 아까 치상목 얘기는 농담이고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잡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막 코스닥 막 테크윙 막 이런 거 하긴 좀 그렇고 그래도 대표주니까. 한미 반도체가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4% 그 7조 이상 지금 기회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아이닉스 내일 잘 나와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랑 뭐 얘기 또 있을 텐데 네. 뭐 얘기가 아예 없다거나 이래버리면 또 실망 매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종가까지 봐야 되니까 시초에서 뭐 장중에 팔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종가까지 꼭 들고 가야 되잖아요. 시청에 좋았다가 내려갈 수도 있지. 네, 그래서 그거를 유자님이 차라리 하이닉스를 사라고 하시네. 내일 실적 좋다고 가져가면은 사도 되지.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저는 그러면 하이닉스. 하이닉스? 나도 그렇다면 하이닉스. 오케이, 그럼 저 하이닉스. 누가 뭐 할래? 빨리 해. 그러면 더 이기 어렵잖아. 포인코 대 현일? 네? 어떤 거야? 이제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아니요, 대충 아니라 완전 진지합니다, 진짜.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그럼 차라리 포인트 하세요. 포인터? 네, 저 갑니다, 포인터. 포인터? 네. 한번 해보지 뭐. 어떻게 할지 뚜껑 열어봐야 근데 저는 포인터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은 베팅이라고 봐요. 너무 좋은 배팅. 왜냐면 사실 이거는 있지.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포인터 좋은 베팅이라고 봐요. 아니 그 왜냐면 저는 두 개 종목이 상승하는 걸 하나로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 그게 과연 될까라는 부분 거기다 지금 수익률이 명행이 이기고 있잖아요. 조금 앞서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지금 이제 민트가 이기고 있었으면 포인터 좋은 선택이죠.
갑니다. 뭐 화끈하게 하려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아니 포인 괜찮아. 그냥 왜냐면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가서 네. 성과를 지금 내고 와야 되거든. 그렇죠.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서 뭐 좀 가시적으로만 이렇게 할 거는 포인트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 다 5%씩 올리십시오. 내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리가캠 그리고 리가캠. 하이닉스, 리가캠. 하이닉스. 민트는 포인트 포인터 하나, 하나.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삼진제약 지금 팝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4월 23일 수요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까지 합니다. 저희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가 이 IFC랑 더현대 중간에 있는데 네.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삼진제약이랑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가정의 달 기념으로 이렇게 팝업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문만 하셔도 지금 보이시는 하루엔진 이뮨 부스터샷 요거에다가 혈당 및 소화에 좋은 위엔당 요거까지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오 무료로 예, 방문만 하셔도. 방문해야겠다. 재밌는 게임과 경품 이벤트까지 있는데요. 경품 이벤트 오셔가지고 게임을 딱 하시고 네. 그다음 받아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선물이 펑펑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요거 하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저희 방송하는 것도 밖에서 한번 더 봐주시고 좋겠네. 그렇게 한번 예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1%만 오르자. 2,590만 네. 50. 가자. 90? 좋다. 2,590.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또 목요일 아침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